네, 북한이 이틀간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미국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북한의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긴장만 조성하는 잘못된 행위입니다. 북한에게도 그리고 우리 남북 모두에게도 그리고 세계 평화에도 도움이 안 됩니다. 북한이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국제적 고립과 더 강력한 국제사회의 압박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에 대한 잘못은 차치하더라도 윤석열 정부의 안보 무능과 무대책도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윤 대통령은 도발에 즉시 압도적으로 대응하라는 그저 말만 강경하게 하고 있고 또 국제사회와 적극 연대해서 북한을 규탄하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인공위성 발사 등과 관련돼서 단 한 번도 러시아와 중국의 지지를 얻어내지 못해서 결의안 하나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매우 무능한 겁니다. 윤석열 정부 안보당국자한테 이 얘기를 질문했더니 답변이 더 황당한 게 미중 관계가 나빠지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데 상황이 나쁠수록 우리 외교 안보의 이익을 지키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국제사회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이 실력입니다. 자신의 실력이 없음을 상황이 바뀌어서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매우 한심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 해결과 평화의 의지도 능력도 없이 북한 도발에 허세만 부리고 북한은 다시 도발하는 악순환만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안보 무능에 외교 무능까지 정말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주 한미 핵협의 그룹이 있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미국의 확장 억제 재확인, 북한 핵 공격 불용, 미 전략자산 전개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태호 안보실 1차장은 내년 을지 자유의 방패 등 한미 훈련에 핵작전 시나리오를 포함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이 얘기는 근데 아무 의미 없는 하나만한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은 역대 한미 정부가 모두 확인해 온 것으로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굳건한 안보 태세 유지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도리어 문재인 정부나 과거 노무현 정부 때도 그렇지만 어떤 보수 정부보다 문재인 노무현 정부 때 월등하게 국방비를 증가시켰습니다. 안보를 더 강화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게 더 큰 문제인데요.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가 앞으로 이에 따른 비용 부담 문제가 반드시 청구서가 날아올 겁니다. 이에 대한 비용 청구 문제를 감당할 방법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미국이 앞으로 비용 청구 안 하겠다고 확약을 받았나요? 윤석열 정부 안보에는 대미 의존도, 안보의 대미 의존도 심화와 의미 없는 강경 발언만 되풀이하고 있을 뿐입니다. 한반도 평화 구축의 비전도 전략도 없습니다. 대책 없는 강경일변도 자세로 역대 정부가 계속 만들어온 대북 정책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비전은 사라지고 전쟁 위기만 높아지고 있습니다. 맨해튼 프로젝트를 수행한 로스앨러머스 연구소 소장을 지낸 지크프리트 해커 박사는 윤석열 정부의 강압적, 소극적 정책이 북핵 문제 해결의 걸림돌이라고 강조하고 외교와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핵심 관계자들이 미국의 폴리티코라는 한 매체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북한 핵을 용인하면서 북한이 핵 동결과 개발을 중단하면 현재 핵을 용인하는 상태에서 경제 제재를 풀어주고 대북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트럼프 관계자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워싱턴 내에서 상당하게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집권해서 이런 북미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면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할 겁니까? 윤석열 정부가 할 일은 명확합니다.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전쟁 위기가 높이는 안보 무능, 외교 무능을 반성하고 외교안보 정책을 전면적으로 쇄신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적 쇄신도 함께 해야 됩니다. 안보실 그리고 외교안보 장관들
다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동맹과 안보태세를 기반으로 외교와 대화로 평화를 만드는 유능함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보다 균형적인 미일 외교 강화는 물론이고 미일 외교 강화한다고 중국과 러시아하고 척져서야 되겠습니까? 그게 실력입니다. 미일 외교도 강화하면서 중국과 러시아하고도 잘 원만한 관계 유지해가는 게 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 빼기는 남는 게 없습니다. 안보는 말폭탄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